최근에 이제 다뤘던 사건 중에는 성실한 남편이었는데 핸드폰에 완전히 딴살림을 차린 그런 기록도 있어서 사실은 늦은 귀가 이런 거는 부정행위 증거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거는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시니까 이런 사례들 많이 보실 텐데 실제로 상당히 많나요? 네, 아무래도 요즘 부정행위도 많고 이제 가정폭력도 많아서 이혼 자체는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한 게 변호사님이 보신 불륜 사례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까요? 상담하거나 이제 다뤘던 사건 중에 가장 최근에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남자분이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본인 부부관계가 좀 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자기 부인한테 다른 남자랑 3명이 같이 성관계를 하자라고 하면서 3명이 같이 만나서 실제로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도 찍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부인이 그 남자분을 한 번을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계속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자기 부인이 남자분이랑 관계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만나서 이 남자분 상대로 상간남 소송 제기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오셨던 분이 있어서 그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명이 이제 성관계를 하는 부분 요새는 그런 경우가 좀 꽤 있어요. 전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 여자분도 남편도 상간녀들도 다 같은 직장을 다녀요. 근데 자기 남편이 여러 여자를 만나고 그 여러 여자들이 같이 이제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찍은 거를 이 여자분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갓난아기가 있는 상태였고 너무너무 이혼을 하고 싶고 이혼 소송도 제기를 했지만 오히려 이제 가족들이 너 아이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막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중간에 이제 이혼 소송을 그만뒀던 이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도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경우는 여기는 혼인관계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남편이 한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 한 상간녀가 저희가 꼽은 것만 한 4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들끼리 다 알아요. 상간녀들끼리 서로의 존재를 다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이혼 소송을 이제 진행을 거의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소송 진행 중에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요. 심지어 상간녀들도 유부녀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랑 동반해서 해외여행을 다 같이 가더라고요. 여자들도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했던 그런 상간 소송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신 불륜 사례 중에서 가장 핫한 불륜 트렌드는 어떤가요? 요즘은 온라인 채팅이나 카톡 이런 거 통해서 부정행위가 일어난 경우가 가장 많아서 요즘 트렌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온라인 채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온라인 채팅 이런 거가 막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동호회 아니면은 동창 통해서 부정행위가 있었고요. 요즘은 특히 카톡이 활성화되면서 오픈 채팅 통해서 부정행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오픈 채팅방이 요새 유입이 많이 되었죠? 오픈 채팅은 그냥 일반 카톡보다는 또 다른 거가 익명성을 담보로 하잖아요. 익명성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약간 죄책감을 덜 가지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요새 오픈 채팅이 유행하는 거는 코로나가 있으면서 오프라인 만남보다는 온라인 만남에 더 치중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채팅이 부정행위 원인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채팅에서는 어떻게 불륜이 진행이 되나요? 보통은 이제 본인들의 외모를 본인들이 이제 소개를 합니다. 키가 뭐 몇 센치다, 몸무게는 뭐 어느 정도고, 자기 외모는 누굴 닮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대화가 통하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져서 이제 식사를 한 뒤에 모텔을 간다거나, 뭐 호텔을 간다거나, 뭐 이런 코스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온라인 불륜 탑 5를 요약을 한번 해주신다면? 우선은 카톡 오프 채팅에서 이제 만나는 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동호회, 밴드 같은 데서 이제 만나는 이제 온라인 채팅도 요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동창회도 요새 온라인으로 모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동창회에서 불륜 이런 것도 있고요. 유부남, 유부녀 온라인 채팅방이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유부남, 유부녀라고 하는 거 알고 만났으면서도 또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오프라인 불륜 레전드 장소는 어디인지. 오프라인으로 인한 불륜 같은 경우는 보통 동호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으로 꼽는 구기 종목들이 있어요. 뭐 탁구,
탁구, 배드민턴 뭐 여러 가지 이제 구기 종목에서 이런 부정행위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그거 이외에 뭐 와인 동호회, 맛집 동호회 이런 동호회에서도 사실은 부정행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부부 동반 모임에서도 실제로 이런 부정행위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가장 의외였던 곳이 있을까요? 그 유부남, 유부녀 사건 중에 이제 가장 의외였던 거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이제 부정 행위가 있었던 거죠. 여자분의 남편이 이 남자분의 부인한테 연락을 해서 서로 부정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다가 또 이 부부가 또 부정 행위를 하는 크로스로 이렇게 부정 행위를 했던 사례가 기억에 남긴 합니다. 대표님께 의뢰한 의뢰인은 누구였나요? 이 크로스로 만난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본인들을 변호해 달라라고 이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 의뢰하신 분께서 승소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이제 확보하는 게 가장 관건이긴 했거든요. 근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보통 이제 모텔 들어가는 거, 호텔 들어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시는데 요즘은 증거보전 신청이라고 하는 절차 통해서 많이 확보를 합니다. 하지만 이 CCTV 보관 기간 자체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은 이제 빨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부터 다시 이제 통화 내역 사실 조회라든가 아니면 카톡 로그 기록 조회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한데요. 이런 것도 역시 이제 통화 내역 사실 조회도 6개월치 그리고 카톡 로그 기록 조회도 3개월치만 일단은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시려면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불륜이 왜 생기는지 혹시 대표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년 동안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 아무도 잘못했다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는 경우는 없고 항상 본인 입장에서의 어떤 변명을 합니다. 본인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다 상대방 탓을 하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그런 주장이 먹혀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는 거는 사실은 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거죠. 배우자가 하면 의심해야 하는 좀 들킬 수밖에 없는 행동 특징이 있다면 보통은 이제 늦은 귀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이제 다뤘던 사건 중에는 정시 퇴근, 뭐 정시 출근 이랬던 아주 성실한 남편이었는데 핸드폰에 완전히 딴살림을 차린 그런 기록도 있어서 사실은 늦은 귀가 이런 거는 부정행위 증거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거는 핸드폰을 평소에 잠금 장치를 안 해놨는데 잠금 장치를 해놓는 다든지 아니면은 볼일 보러 들어갈 때도 핸드폰을 가지고 가고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꼭 가지고 가고 심지어 잘 때도 본인의 머리맡에 이제 두고 자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되고요. 또 이제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 중에 블랙박스 꺼놓는 경우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경우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남편 혹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목격했거나 심증만 있는 상태라면 꼭 확인하고 있어야 하는 증거물들을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핸드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패턴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패턴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뭐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혹시나 이제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는 상황이시라면 카드 사용 내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박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평소에 이제 비밀번호를 공유를 하고 있었다거나 차량을 같이 사용을 했다거나 이러면 별 문제는 안 되시지만 패턴을 막 알아냈다던가 차량을 같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문을 따고 들어가서 보는 경우에는 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불륜 때문에 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뻔뻔합니다. 각자의 변명이 다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위자료 받으실 수 있고 또 재산분할 이런 거 다 청구하실 수 있으니까 힘을 내시고 증거 먼저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